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개발 2단계 핵심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2022년 업무계획 보고회를 갖고 수상태양광과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권한을 강화한 개정지방자치법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익산과 군산 등 기초단체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보좌인력 확대 등 권한 강화에 맞는 책임성도 높아져야 한다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시민기증 유물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시민기증 유물은 박물관 전체 유물의 40%인 13,800여 점입니다. 박물관 측은 시민기증이 없었으면 박물관을 꾸려질 수 없었다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에 내려진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군산과 정읍, 순창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오늘 오후 3시 10분을 기해 해제됐습니다. 다만 고창과 부안은 대설주의보가 유지됐습니다. 오늘 서해상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이 악화되면서 어청도 등 여객선 4개 항로와 군산, 제주 노선 항공기는 결항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1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776명, 해외 유입 391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어제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01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44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6,210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10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완주 35명, 전주 21명, 익산 17명, 군산 11명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역학조사 결과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고 완주에서는 한 대학교 운동부 합숙과 관련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623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일 기준 0.82를 기록했습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과 군산시의회가 변화의 움직임을 시작했는데요. 시의회의 자치권 확대와 또 역량 강화라는 기대 속에 내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첫 임시회를 오는 18일부터 열게 된 군산시의회. 상정된 안건 가운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맞춰 윤리특위를 상설화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에 따른 윤리특위 상설화 운영이에요. 익산시의회는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안건 표결이 이뤄지면 예전과 달리 반대와 찬성, 기권에 있어 의원 실명이 공개됩니다. 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정책지원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인사권 독립이라 우선 정원 조정하는데 이번에 좀 늘린다고 올렸거든요. 이처럼 지방의회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됐기 때문. 개정 지방자치법은 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 정책지원관 도입, 기록 표결제도 도입,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지방의원 겸직신고 내역 공개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의회 자치권과 역량 강화, 효율적인 집행부 견제 등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의원들의 역량,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 이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평가가 좀 더 가능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다는 게 큰 변화이고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견제장치가 보강돼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관의 경우 선발 기준과 조직체계,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보다 세밀한 정보까지 시민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윤리특위 자체에 외부 인사 참여를 보장해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끊어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에 최종 결정권을 의원들로 구성되는 윤리특위가 결정한다면 여기에 대한 객관성 담보가 어렵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권한이 커진 지방의회. 그만큼 내부 혁신과 실질적인 견제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양충모 새만금 개발청장이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 갈등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양충모 청장은 어제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행정구역 갈등이 새만금 개발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청장은 지난 2020년 새만금 행정체계 연구 용역에서 새만금 통합자치단체가 제시됐다며 군산과 김제, 부안이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가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익산시가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아파트 공급을 관리합니다. 시는 오늘 아파트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2만 9천 세대를 총량으로 설정한 공동주택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합니다. 기본계획을 통해 공동주택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한 연도별 공급 과잉과 부족 여부를 판단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공동주택과 주택 밀집지에 대한 단계별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계획을 마련합니다. 한편 2026년까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6,161세대, 평화지구 1,382세대, 송악촉진지구 866세대, 중앙동 포스코 741세대 등 민간 아파트 2만 2천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군산 말랭이 마을 조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말랭이 마을은 신흥동 10,000제곱미터에 전시관 8동과 레지던스 9동, 서비스 공간 8동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2014년 일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에 선정돼 2017년 조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레지던스 작가 13명이 입주해 있으며 오는 2월 초 전시 체험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산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62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 등 총 62개 사업으로 모두 42억 9,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산업계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선대위 산하에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선대위는 새만금만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처음이라며 새만금을 금융과 관광, IT 중심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화하고 특별회계 설치와 함께 새만금청과 개발공사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중순까지 새만금과 전북 대선 공약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 2단계 핵심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만금 개발을 진행하겠다며 올해 사업 로드맵을 어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육상 태양광에 이어 올해는 수상 태양광과 또 지난해 매립을 시작한 수변도시 조성도 시공사를 선정해 착수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1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사업을 기반으로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대변안을 예고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첫 발을 내디디면서 육상 태양광 1구역 100메가와트가 발전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2구역과 3구역이 준공하고 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갑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를 기반으로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의 새만금 2단계 핵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는 수상태양광 1단계 1.2기가와트 발전 사업과 전력망 연계를 위한 15.4km에 대한 송변 전선로 구축 사업이 시작됩니다. 수상태양광과 송변 전선로는 올해 사업자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100% 사용하는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 산단지 정도 올해 안에 끝내고 알리백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의 산단을 조성합니다. 그린 산단은 새만금 509와 609에 235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알리백 기업 위치가 기대되는 스마트 그린 산단은 산업단지 5609를 대상으로 연내 국가 시범산단 지정을 완료해서 탄소 중립과 알리백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의 산단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건이던 투자협약은 지난해 53건으로 늘었고 입주 계약은 같은 기간 5건에서 34건, 4조 5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매립을 시작한 수변도시 조성 사업도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오는 5월 1단계 실시 설계를 끝내고 올해 말에는 민간 사업자 확보를 위한 공모를 추진합니다. 작년 12월에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본 구상을 마련했고요. 사업 시행자인 공사가 스마트 공공기반시설 사업비 535억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실행 전략을 마련해서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2단계 사업.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새만금의 대변안이 시작됐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모든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종료일 이후 소멸됩니다. 유흥업소와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최초 지급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와 또 택시기사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11일 이전 입사한 전세버스 기사 1,900명과 택시기사 8,500명에게 한 명당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는 2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시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과 필요한 서류는 시군 교통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설 명절 전인 오는 24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군산여자고등학교가 올해 2개 학급을 늘렸지만 여전히 과밀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배정 결과 학급당 학생 수는 여자 29.93명으로 과밀 학급 기준인 28명을 넘어섰습니다. 군산여고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으로 올해 2학급을 늘렸지만 과밀 현상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은 올해 학생 모집 결과 여학생은 898명이 합격했으며 군산여고와 군산영광여고, 군산중앙여고에 각각 배정됩니다. 도내 20대에서 40대까지의 청장년층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소극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률은 20대가 27.9%로 가장 낮고 이어 30대는 32.4%, 40대는 35.8%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청장년층이 정부의 백신 정책에 불만을 드러내며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인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부스터샷 접종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내에서는 70대가 90.2%로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의 보유 유물 40%에 해당하는 13,800여 점은 시민이 기증한 유물입니다. 지난 2011년 개관한 근대역사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시민 기증 유물 특별 전시를 열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의 근대문화를 주제로 특화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지난 2011년 9월 개관 이후 관람객 540만 명이 방문했고 2016년 한 해에만 10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2015년에는 전국 5대 우수박물관으로 선정되는 등 군산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이 눈에 띄는 점은 보유 유물의 40%가 시민들의 기증을 통한 기증자료라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227명의 기증자가 13,844점의 근대역사 자료를 기증했습니다. 기증이 가장 많이 되었던 해는 2011년부터 2013년으로 3년간 110명이 박물관의 첫 걸음마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증해 주셨고요. 시대별로는 1970년대 자료가 가장 많은데 이는 기증인과 기증인 부모님 세대가 왕성히 활동했던 시기에 간직해 오시던 자료가 기증되었고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시민들의 기증 물품을 전시하는 감사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전은 군산의 기록, 일상의 공유 등 모두 9개의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군산의 역사가 담긴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행정자료를 비롯해 군산 의료계의 선구자 쌍천 이영춘 박사의 근현대 의료자료, 군산 앞바다 보물선 탐험에 사용하던 잠수 헬멧 등 310점의 자료가 전시됐습니다. 군산 시민들의 손때가 묻은 유물과 기증자 인터뷰 영상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멀리서 와서 한번 군산에 어떤 게 있나 한번 박물관에 오게 됐는데 되게 보니까 옛날 물건들도 많이 있어서 아 이런 걸 그 당시에 썼었구나 해서 되게 놀라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구나 그리고 이런 걸 기증해 주신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았어요. 시민들의 기증에 대한 감사기획전. 기획전은 오는 5월 31일까지 열립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새해부터 이어지는 맹추위에 도내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180건의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새해 들어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연일 10건 안팎의 신고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한파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수도관 계량기 동파는 한동안 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항 인근에서 항구 준설 작업 중이던 60대가 파이프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 40분쯤 오식도동 군산항 인근 준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파이프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지름 100cm가량의 파이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굴착기로 파이프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북 제1고 2학년 김시현 학생이 최연소 승마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김시현 학생은 승마 국가대표로 발탁됐습니다. 김시현 학생은 중학생 시절부터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승마 유망주로 꼽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전국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고용률이 1년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고용률은 61.2%로 한 해 전 59.9%보다 1.3%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업자 수는 95만 3천 명, 경제활동 인구는 97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와 1.9%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2.2%로 0.3%포인트 떨어졌고 실업자도 2천 명이 감소한 2만 1,0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코로나19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합니다. 전북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랜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재정이 어렵지만 사회적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학력 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 악화와 예산 부족 등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나 연구비 수주, 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 해소할 계획입니다. 전북대는 지난 2009년 첫 등록금을 동결한 이후 14년째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왔습니다. 황호진 전 전라북도 부교육감이 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전 부교육감은 1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기의 전북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와 마을을 살리는 학교 복합시설 건립 추진을 포함해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도입, 인공지능 기반의 융합교육 실현, 100% 친환경 유기농 급식, 육아교육 완전 무상화, 임기제 장학사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육군이 도입할 총기류와 관련된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도운 군 내부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방위산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육군 총기류와 관련된 군사기밀 문건을 불법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또 정보 수집을 도운 군 내부자에게는 58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고 퇴직 후 일자리를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 6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경찰의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대상 14,444명 가운데 642명이 불참했습니다. 이 가운데 익산 3명, 군산 1명 등 모두 6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정확한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퇴직 소방관이 20년간 직접 수집한 소방 유물을 기증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퇴직한 임형모 전 익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현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립소방박물관에 사용해달라며 191점의 소방 유물을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소방 유물은 1900년대 목재 소화기와 투척형 유리 소화탄 등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익산 지역 전통시장에서 다이로움을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익산시는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다이로움 전통시장 장보기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11곳에서 다이로움을 3만 원 이상 사용하면 자동 응모가 되며 최대 2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개인정보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평가에서 최고 우수 등급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각 부서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높은 평가를 얻어 도내에서 가장 높은 99.03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과 개인정보 침해 대책 등 3개 분야로 나눠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개정동 지역협의체가 유유 카페를 방문해 착한 가게 9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조촌동 추수하는 교회가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라면 31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관내 청장년 단독 가구와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최고기온은 영상 3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